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미국 대학들이 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어떻게 또 다 온라인으로 수업하냐 하고 되게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국에서도 약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직접 온라인 수업을 녹음하시거나 이제 진행하셔야 되는 상황이 놓였어요. 그래서 또 학생 입장에서 또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온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학생 입장에서는 인터랙션이 잘 안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앞서가지고 줌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많은 한국 학생들도 이제 줌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줌은 웨비너 버전이 있고 그냥 온라인 채팅 버전이 있어요. 웨비너 버전은 1000명 정도 규모가 되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할 때 이제 교수님의 스크린이 바로 위에 떨어지고 뭐 PPT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정말 뭐 컨퍼런스 진행할 때 쓰는 그런 기능이고요. 두 번째 온라인 이제 화상 채팅은 교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자기가 직접 그 해당 비디오를 핀포인트 해가지고 자기 스크린에 띄우고 다른 학생들도 스크린에 다 뜨는 그런 기능입니다. 보통은 규모가 작으면은 2번을 쓰고요. 다 같이 스크린에 뜨는 것. 정말 규모가 큰 수업이라면 1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번, 2번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단점을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1번 웨비너 기능은 교수님의 음질이 더 깔끔하게 들리고 화면도 렉이 적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다른 친구들의 캠은 보이지 않고요. 이야기도 발언권을 얻어서 채팅창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인터랙티브한 수업은 할 수 없겠지만 수업 내용 자체를 전달하는 것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마이크를 키면은 직접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서로서로 화면을 쳐다볼 수도 있고 이제 조금 더 상호작용을 하기는 쉽겠죠. 하지만 단점은 조금 렉도 있고 어떤 연결 상태에 따라 가지고 목소리가 지지직 끊기거나 화면이 깔끔하지 않게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사항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어떤 식으로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의 대다수의 수업은 두 번째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고 조금 준비도 안 돼 있고 굳이 다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클래스에는 비디오 카메라를 켜지 않아요. 소리도 꺼놓습니다. 그러면은 정작 켜져 있는 거라고는 교수님의 비디오와 교수님의 오디오 뿐이기 때문에 1번과 딱히 다르지 않은 그런 현상, 1번, 그러니까 교수님 화면만 나오는 그 현상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교수님이 뭐 발표를 시키거나 이제 뭘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채팅창에 막 대답을 적기도 하고 자기의 카메라를 켜가지고 아니면 오디오를 켜가지고 직접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규모가 1000명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 80명에서 100명, 100명이 넘어가는 수업의 규모들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굉장히 혼선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일일이 어떤 친구를 지목시켜서 물어볼 수도 없고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이메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작 그 줌에서 일어나는 인터랙션들이 굉장히 일방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녹음된 영상 파일을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는 저도 수업에 시간 맞아서 계속 참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메리트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능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여하는 수업 중 하나는 토론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 토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굉장히 소규모예요. 교수님을 합쳐도 9명 정도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갤러리 뷰라고 사람들을 N등분 해가지고 화면에 전부 다 띄워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할 때마다 그 해당 스피커한테 테두리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줌으로 화상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은 갤러리 뷰를 잊지 말고 꼭 잘 쓰면 좋겠어요. 저희 친구가 얼마 전에 그 뷰를 알게 되었는데 그걸 모를 때는 하나하나 손으로 다 클릭해가지고 어떤 화면이 보이게 하는지 자기가 수동으로 했대요. 그러면은 너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수공업이니까 힘이 되니까 갤러리 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누가 발표하는지도 즉각 팔로우업을 하시고 혹시 자기가 발표 순서가 되었을 때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담이지만 아무래도 집에서 하다 보니 멍 때릴 때도 있고 좀 편안하게 수면 바지를 입고 앉아서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또 수면 바지 입고 얼굴도 막 그냥 세수만 하고 전혀 화장기 없는 얼굴로 지금처럼 이제 조금 멍하니 있었는데 딱 저를 발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캠을 켜고 오디오를 켜고 발표를 해주세요 하는데 막 허둥지둥 해가지고 켜가지고 겨우 발표를 잘 마무리를 했으나 약간 아무래도 그 생동감이나 현장의 그 열기를 느끼지 못하는 거는 진짜 아쉬운 점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줌 수업을 하시게 될 분들이 생길 텐데 그럴 때 제가 얘기해 드렸던 갤러리 뷰랑 또 채팅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하단에 굉장히 많은 버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 클릭을 해보셔가지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보고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들도 조금 편차가 있으셔가지고 어떤 교수님들은 줌에 있는 많은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조금밖에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기능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저희 학생들 입장에서는 보기도 편하고 조금 더 알찬 수업이 되겠죠? 그리고 줌에 대해서도 약간 간단하게 얘기를 할 만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줌은 생긴 지 정말 안 된 중국 베이스의 스타트업이거든요. 화상 스타트업. 저희가 화상 통화라고 하면은 진짜 스카이프 이게 정말 좀 머리에 박혀져 있는 티피컬한 이미지였잖아요. 그리고 좀 구글 행아웃, 스카이프, 그리고 줌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스카이프를 다 뛰어넘고 요즘은 줌이 모든 학교에 거의 제가 아는 모든 학교에서 줌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줌의 주식을 샀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 줌이 그만큼 속도도 좋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세하다고 합니다. 제가 프라이싱을 한번 봤는데 결코 싸지 않아요.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줌에서도 원래는 40분 제한을 뒀던 거를 한시적으로 풀었다고 하고 또 학교나 회사나 이렇게 엄청 큰 규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프라이싱을 매겨가지고 쓰겠죠? 근데 자기가 개인으로 줌을 쓰는 경우라면은 원래 있던 시간 제한이 좀 풀렸다고 하니까 다들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조금 사람들의 배려를 해주고 학교나 관공서나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엄청 프리미엄 모델을 사서 써야겠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끊기고 시간 제한 있고 화질이 안 좋고 이러면 안 되니까 또 수업을 다 참가해야 되는데 막 500명밖에 못 들어가고 이런 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줌을 쓴다고 하니까 이미 써봤던 경험자로서 한번 재밌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줌에는 되게 재밌는 기능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고유의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럼 그 고유의 아이디를 가지고 수업으로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교수님들께서 링크를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몇 번 쓰다 보면은 대학생 여러분들은 금방금방 적응을 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 미국 화상 수업들이 줌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줌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또 실제로 그 수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효율적인지 효율적이지 않은지까지 되게 두리뭉실하게 다양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 동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